했어? 자, 몇 번이야, 정답? 응? 뭐라고? 성환이 1번? 성환이는 1번. 또? 재윤이. 저 1번이요. 재윤이도 1번? 37번 한 거 맞지, 얘들아? 네. 아, 네. 선생님 저 4번이요. 찍어요? 찍은 거예요? 네? 1번이 아니면 4번이에요? 아니, 1번이 이제 원래 다 했는데 응. 1번 하고 지문 다시 읽어봤는데 그 선지 다시 읽어봤는데 4번도 도저히 아리까리 해서 아, 그래? 채민이 몇 번? 채민이 1번? 민서 몇 번? 네 생각하고 애들 생각이 다르구나, 지금. 그래서 지금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구나. 너는 몇 번 했다? 오케이, 오케이. 답이 몇 번이에요? 응? 답이 몇 아니, 민서 다 하고. 나면, 그래서 이때 오답률도 되게 높았고요. 애들이 나한테 킬러라고 전화를 했어. 모고 보고 전화를 했어. 선생님, 37번이 킬러예요. 4번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미친 거 아니야? 37번이 무슨 킬러야, 병신아. 막 이랬더니 아니요, 선생님 진짜예요. 막 이러더라고. 근데 나도 37번 틀릴 뻔했어. 응, 나도 풀다가 37번 틀릴 뻔했어. 그래서 이래서 애들이 그랬구나 이랬어. 34번입니다. 아, 그래요? 음. 아닌 이유를 찾아냈어요. 민서 몇 번? 민서 4번이야. 보자. 자, 우리가 이때 얘들아 모의고사 보기 전 마지막 모의고사잖아. 10월 모고가 있긴 하지만 10월 모고는 학평이니까 평가원에서 내는 두 번째 모고고 사실은 마지막 모고는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애들이 되게 열심히 봤는데 채점하면서 37번이 틀려가지고 되게 열이 받았던 내 문제였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이거 뭐예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서 우리 이번에 수능 볼 때 37번 주의해야겠다 이랬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이번 수능은 그냥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나왔어. 그래서 큰 차이는 없었는데 한번 가볼게. 보기는 발표를 들으는 학생의 보인 반응이야. 청중의 반응이야. 똑같아.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우리 아까 푸는 순서대로 풀어볼게 얘들아. 그럼 1번에 민간에서 성행한 연날리기가 점차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됐나 봐. 김유신 외에 또 누가 군사적 목적으로 연을 사용했는지 궁금해. 그럼 우리는 뭐만 했냐면 학생 일만 보고요. 뭐 했어요? 긍부정 확인하고 추후 보일 반응 이거 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어?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이 했는지 궁금해. 그럼 1번 선지 가봐. 뭐라 그랬어? 학생 일은 발표 내용의 일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지. 근데 나는 얘들아 이거 풀 때 여기다가 밑줄 했다. 어잉? 이러면서 나 왜 밑줄 했게? 이런 선지는 없었거든. 1번 선지 같은 건 없었어 얘들아. 그래서 사실은 37번 문제를 평가원에서 낼 때 1번 선지에 힌트를 준 거야. 평가원에서 힌트 줬다고 말하진 않아 얘들아. 나한테 그런 연락을 한 적은 없지만 선생님이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1번 선지는 뭘 준 거냐면 힌트를 준 선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아까 1번 선지 같은 건 없었다 그랬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그럼 뭘 알아야 1번 선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1번 선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 지문의 내용. 맞아?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청중의 반응 문제를 지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보지 않았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1번 선지를 읽으면서 이거 지문의 내용 알아야 된다는 뜻이잖아.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처음엔 간과하고 넘어갔어. 1번 선지를 간과하고 넘어갔다고. 근데 1번 선지에서 뭐 한 거라고요? 힌트 준 거라고요. 너네한테 뭐 하라고? 내용일지 확인하라고. 내용일지 확인하라고 1번 선지에서 준 거예요. 그럼 얘들아 1번 선지가 왜 적절한 선지가 됐을까요? 이유는 내용에 보면 뭐가 있어요? 왼쪽에 있네요. 왼쪽에 내용에 보면 뭐가 있어요? 군사적으로 사용되다가 점차 민간무기로 성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뭐예요? 순서가 바뀐 거죠. 따라서 얘는 뭐라고요? 정확히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라는 말은 무슨 선지가 돼? 맞는 선지가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1번은 동그라미가 되는 거였지. 2번에 학생 2 읽어볼게요. 민속놀이 한마당 때 연날리기를 할 건데 오늘 들은 놀이 방법이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연날리기 놀이 방법에는 높이 띄우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재주 부리기와 끊어먹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 학생의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자신이 얻게 될 유용한 측면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 당연히 맞는 거지. 3번 학생 3. 발표를 들으면서 설날에 친구들과 함께 날린 방패연이 생각났어. 자기 경험. 연날리기는 아이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즐겼던 놀이였구나.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연날리기를 1년 중에 주로 언제 했을까? 언제 했을까? 궁금증. 그치? 학생 3. 자신이 했던 기억 떠올렸다. 뭐 했어요? 연날리기 했던 거 생각났어? 라고 말했으니까 3번 선지도 맞는 거지. 4번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이 선지도 마찬가지로 뭐 확인? 내용 확인해야 되는 선지였어. 1번은 힌트 주고 4번에 답 준 거야. 그러면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궁금해했어. 자, 학생 1이 궁금해한 건 뭐였어요? 그렇지. 김유신 외에 또 누가 군사적 목적으로 연을 사용했는지 궁금해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없어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지문에 이거 있으면 잘못된 거잖아. 지문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몇 번 문단? 몇 번 문단에 있어? 여러분이 찾아야 돼. 내가 시험 볼 거 아니고 니네가 시험 볼 거니까 니네가 눈으로 찾는 연습도 계속 해야 돼, 얘들아. 어디쯤에 있을 것 같아? 어디쯤에 있어야 될 것 같아? 앞쪽에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 두 번째 문단쯤에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 그럼 우선 가볼까? 우리나라에서 연날리기 언제부터 했어? 연날리기 해왔어. 화면 보면 이렇게 추정되는구나. 김유신이 군사적 목적 열을 기록했어. 연날리기 군사적 목적 말고도 다시 사용됐어. 또한 선조들은 주로 정초에 연날리기 했어. 남녀노소 누구나 했어. 여기까지만 읽어도 얘들아 답은 4번이지. 다른 거 안 찾아도. 왜? 주로 언제 했다 그랬어? 정초에. 정초가 언제야? 정초는 언제야? 내가 가끔 어떤 단어를 볼 때 니네한테 그 말 할 때 있지 않니? 야, 이게 선생님한테는 지식이 아닌데 너네한테는 지식인 게 있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지 않았니? 예를 들자면 인스타에 어떤 사진을 업로드하는 건 너네에게 지식이니? 어디 가서 배워야 하는 거야?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여러 군데서 해봐서. 근데 그건 선생님은 뭐 해야 돼? 한 번도 업로드 안 해봤기 때문에 나는 뭐 할 때 항상 어딜 먼저 찾아봐. 네이버에 인스타에 사진 업로드하는 방법 이런 거 친단 말이야. 그럼 거기 막 나와. 이러고 가서 한다고. 그럼 그건 나한테는 지식이잖아. 정초라는 단어는 선생님한테는 지식이 아닌 단어야. 왜냐면 그냥 일상어야. 일상적으로 쓰는 말. 근데 니네한테 물어보면 이러는 말들이 되게 많아. 정초는 1년 중에 언제를 말하는 거야? 초반. 1월의 시작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음력 말하는 거야. 음력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월 15일 즈음까지를 정초라고 해요. 음력 1월 1일이 무슨 날이고요? 설날이고요. 음력 1월 15일이 무슨 날이에요? 음력 1월 15일은 무슨 날이에요? 니네 15일에 뭐해? 음력 1월 15일. 음력 1월 15일에 혹시 엄마가 오곡밥 해주는 집 있지 않아요? 오곡밥. 오곡밥이 뭐야? 팥하고 뭐 여러 가지 잡곡들은 찹쌀밥 있잖아. 선생님 싫어해서 진짜 안 먹었는데 우리 엄마 맨날 해. 거기다가 뭐 해요? 묵은 나물 먹어요.
겨울에 말려놨던, 삶아서 말려놨던 뭐 시래기 나물, 뭐 고사리 나물, 요런 나물하고 같이 해서 밥 먹어요. 밤에 뭐 해요? 달 보고 소원 빌어요. 그날 아침에 얘들아, 아침에 너네 뭐 해요? 호두나 잣이나 땅콩처럼 딱딱한 견과류 아다닥 하고 씹어요. 그거 뭐라 그래요? 부럼이라 그래요. 부럼. 그리고 엄마가 살짝 뭐 줘요? 술 줘요. 술 요만큼 줘요. 애기들도요. 그 술 먹으면 귀병이 안 생긴다고. 그거 뭐라 그래요? 귀발기술이라 그러지. 그런 명절이 있어요, 얘들아. 그걸 뭐라 그래? 정월, 대보름. 민속이에요, 민속. 술 먹으면 뭐 약간 미신이라고 말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전통 어떤 문화 중에 하나야. 이거 언제 하는 거냐면 1월 15일에 하는 거고, 그래서 정월 1월 1일부터 1월 15일 즈음까지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정초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옛날엔 1월 15일에 얘들아 되게 큰 명절이었어. 그래서 오곡밥 안 해 먹는 집 없었어. 근데 지금은 엄마 아빠가 해주지 않지.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면 보통 그런 집은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안 해 먹을걸요, 요즘엔. 혹시 부럼 같은 거 깨는 집 있어요, 아침에? 호두나 뭐 밤이나 잣이나 뭐 이런 거? 선생님 집도 안 해. 아침에 술 먹는 집 없지. 그리고 낮에 친구들 만나면 뭐 해요? 내 더위 살아 하는 더위 팔기라는 풍습도 있어. 내 더위 살아. 내 선생님이 성환이를 처음 만났어. 그럼 길에서 성환이 만나면 성환이한테 내 더위 살아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여름이 됐을 때 더위를 덜 탄다는 풍습도 있어. 그리고 밤에 뭐예요? 강강술래 같은 것도 하고 이러죠. 이걸 정월 대보름이라고 합니다. 그 즈음을 정초라고 해요. 그러니까 언제 한다? 정초에 한다. 1년 중에 많이 한다. 그럼 4번에 언급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궁금증 드러낸다. X지. 언급된 거니까. 그래서 자 정리. 37번 정리. 37번은 보통 무슨 문제? 청중의 반응 문제라고 합니다. 청중의 반응 문제는 보통 어떻게 한다고요? 보기를 읽고 보기의 내용을 정리한 후에 선지와의 내용 일치를 판단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푸는데요. 37번처럼 선지 자체에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선지들이 있다면 얘는 뭐가 될 확률이 높다? 답이 될 확률이 높다. 처음이었어요. 지금까지 중에 처음이었어. 그래서 신유형에 속하거든요. 요거 잘 확인해 두세요, 선지. 알겠지? 올해 너네가 모의고사를 여러 번 볼 거잖아, 얘들아. 특히나 6, 9월 모고 볼 거잖아. 선생님 생각에 6, 9월 모고에 37번 문제가 이렇게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선지가 있으면 수능에도 아마 너네는 그렇게 나올 거예요. 올해는 아마 힌트를 줬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잘 생각해봐, 얘들아. 수능을 내는 사람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을 모를까? 생각해봐. 모르지 않겠지. 애들이 이렇게 배워오는구나를 모르지 않는다고요. 그럼 이렇게 배워오는 아이들한테 사실은 국어 문제를 풀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용을 너네가 잘 이해했니? 이런 내용 이해를 확인하는 건데 요령으로 문제를 푸는 아이들이 많으면 그 능력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점차로 화작이 작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그 요령으로 뭐하지 않는, 그 요령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요즘에 많이 나오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유형에 맞다. 계속 나오는 유형으로 그냥 나온다? 그럼 그의 화작은 굉장히 쉬운 거고요. 이렇게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그럼 그의 화작이 조금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됐어요? 자, 그래서 35에서 37번은 요런 요령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뒤로 다시 수능으로 넘어가셔서 마지막 세트 43, 44, 45 세트를 가볼게요. 43, 44, 45 세트를 먼저 가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우선 할 거고요, 화작. 다음 시간에 가운데 세트 하고 마무리할게요. (43에서 45번) 세트. 요 세트는 무슨 세트냐면 장문 세트예요. 장문. 43, 44, 45번 세트는 장문 세트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가운데 부분 있잖아. 38번에서 42번.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긴 한데 38번에서 42번 세트는
화작문 복합 세트 이렇게 얘기해. 왜냐면 38번의 앞부분에 뭐가 나오고요? 세 사람 대화가 나오고요. 그 다음 답번에 뭐 한 거? 그걸 바탕으로 글 쓴 거. 앞에는 화법, 뒤에는 장문. 이렇게 나오는 게 중간 화작문 복합 세트인 거고 뒤에는 무슨 세트? 장문 세트가 하나 그대로 나오는 거야. 맞아? 그럼 봐봐. 여기도 얘들아 어디만 우선 확인하냐면 여기도 지문을 먼저 다 읽지는 않습니다. 먼저 뭐만 확인하냐면 장문 상황만 확인합니다. 우선 장문 상황만 먼저 확인해 주세요. 장문 상황만 확인해 주세요. 그럼 장문 상황 봅니다. 대체로 장문 상황에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어. 써 있어요. 그럼 가볼게.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 성향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작성하여. 그럼 여기까지 읽어보면 우선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 성향 이게 뭐라고? 이 글의 중심 화제야. 그지? 이 글의 중심 화제는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 성향이야. 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망. 아니야?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 성향 이게 이 글의 화제야. 그 다음 설명하는 글. 설명하는 글 이게 이 글의 목적이야. 목적 설명. 그럼 얘들아 설명하는 글이니까 이 글은 무엇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야? 정보를 전달하는 거지. 정보 전달에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이해하는 걸 목적으로, 이해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글이에요. 자,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면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독자를 확인해야 됩니다. 꼭 문제가 나오지 않더라도 미리 좀 확인해 주세요. 여기서 독자는 누구야? 학교 신문에 실으려 합니다. 그럼 학교 신문은 뭐가 될 거냐면 매체가 될 거예요. 매체는 학교 신문이에요. 그럼 예상 독자는 대체로 누가 될까요? 당연히 학교 신문이니까 누가 되겠어요? 그렇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겠지. 맞아? 장문 상황에 중심 화제부터 목적, 독자, 매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 이런 주제들이, 이런 내용들이 주로 설명이 되어 있어. 이게 다 될 수도 있고 뭐 빠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요거까지만 확인하세요. 그리고 아직 내용 읽기 전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문제를 먼저 갑니다. 됐어? 그럼 43번은 얘들아 43번 같은 문제 유형은 뭐라고 말하냐면 조건에 맞게 쓰기라고 해. (43번) 문제 같은 유형은 조건에 맞게 쓰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데? 보기에 조건이 제시될 거야. 보기에 조건이 제시될 겁니다. 보통 조건은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경우가 많아요. 보기에 나와 있는 조건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표현입니다. 보기에 제시된 조건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너네도 보기를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얘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 뭔지를 밑줄을 쳐야 돼. 가볼게. 마지막 문단에는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정서적 어려움을 명시하고 명시니까 어떻게 돼야 돼? 그 단어 그대로 드러나야 돼. 그치? 정확하게 드러나야 돼. 명시하고. 돌려 말하면 안 돼. 그지? 그 다음에
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태도와 그것이 가져올 긍정적 변화. 그래서 사실 이 글에서는 얘들아 보기를 보면 표현과 관련되는 내용이 별로 없어. 맞지? 자, 그러면 우리 아직 전체를 읽지는 않았어요. 전체를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짝 위로 올라가 볼래? (16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 봐. 그렇다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으로 인해 발생한 불안을 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갖게 되는 정서적 어려움이 뭐예요? 불안이죠. 맞아요? 자, 1번에 불안 있어요, 없어요? 1번 선지에 불안이라는 말 있어, 없어요? 있죠. 명시적으로 드러납니다. 2번 선지에 불안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명시적으로 드러납니다. 3번 선지에 불안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명시적으로 드러납니다. 4번 선지에 불안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5번 선지에 불안이라는 말 명시적으로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제끼고 가시면 되겠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얘들아 도움이 되는 태도나 긍정적 변화를 마지막에 써야 된대요. 그럼 몇 번은 제낄까요? 1번. 1번 제껴야 되겠죠. 왜요? 뭐가 없어요? 긍정적 변화에 대한 내용 없습니다. 그럼 1번은 제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나머지 뭐 남아요? 2번하고 3번이 남죠. 2번 선지 가볼게요. 타인의 시선을 고려하기보다 자신의 시야에만 갇혀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일상에서 걷기와 같은 실체 활동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얘들아, 이번에도 뭐가 없어? 긍정적 변화 있어 없어? 없지. 그럼 2번 제껴요. 다음 몇 번? 3번. 3번. 괜찮아? 이 수능 화작 세트 어려운 편이야, 쉬운 편이야? 쉬운데요? 맞아, 쉬운 편이야. 우리가 풀 수 있는 스킬로 제대로 잘 풀리는 세트여서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세트예요. 그래서 43번 문제는 무슨 문제요? 조건에 맞게 쓰기 문제예요. 그럼 먼저 뭐 하라고요? 보기에 제시된 조건을 내용과 표현으로 나눠서 정리하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내용과 연결될 수 있는 애들 혹은 그렇지 않은 애들을 분리해 놓으라고요. 그럼 모인 경우도 남아 얘들아. 2개 남는 경우도 있어. 그럼 그때는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지문과 일치 확인하면 돼. 알겠지? 자, 44번. 44번은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초고에 반영된 글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44번 문제는 무슨 문제 같아요? 글쓰기 계획과 관련되는 문제 같죠? 맞아요? 근데 옆에다가 씁니다. 글쓰기 계획. 여기서 무슨 말 나오면 얘들아 무조건 계획이라는 말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화작에서 계획이라는 말 나오면 그때 뭐 하면 돼요? 옳지.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그럼 질문. 화작문 세트에서 내용일치 문제는 지문 읽고 선지 보는 게 좋아요? 선지와 지문 와리가리가 좋아요? 선지 먼저 읽는 게 좋아요. 선지 먼저 읽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얘들아 화작에서는 지문 자체가 어렵지 않다고. 그러니까 눈으로 쓱 훑어서 그 내용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문 전체적으로 다 읽고 선지 가면 기억 안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그럼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거 하지 말고 선지 먼저 확인. 이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워지는 경우 꽤 있어요. 근데 얘는 더 쉬워. 가봐. 1번에 뭐 밑줄 해놓을까? 개념. 2번에 뭐요? 장단점. 3번에 뭐요? 시작해야겠어. 이거 어디 있겠어? 그렇지. 4번은 어디? 특징. 5번은 특정 시기에 완벽주의 나타나는 이유. 맞아요? 그럼 요거 읽어봤지? 읽고 나서 어디가? 앞으로 지문 갑니다. 지문 가서 지문 어떻게 읽으라고? 선생님이 읽는 속도로 읽는 거야. 가봐. 사람들 누구나 있다. 이러한 욕구 커지면 완벽해 보이고 싶어해. 이를 완벽주의 제시 성향이라 한다. 몇 번 X? 1번 지워놓으면 되지.
맞아? 지워놓고 다시 와. 완벽주의 자기성향. 잠깐만. 어디까지 읽었니? 성향이라 한다. 청소년 시기에는 또래 집단에서 친구들 긍정적으로 비춰져 완벽주의 성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몇 번째 효과? 예? 5번이죠. 재훈아 왜? 청소년 시기. 청소년 시기. 왜? 왜? 타인의 뭐라 그랬어?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싶은 욕구가 크기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완벽주의 제시 성향이 더 나타난대. 그래서 얘들아, 너네 그래요? 너네 청소년기 아니냐?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읽고 나서, 이 질문 읽고 나서 내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좀 그런 것도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 왜냐면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되게 완벽한 학생이 되려고 나름 노력했거든. 그렇진 않았지만 나름 노력했어. 근데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고 나니까 얘들아,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른다고 맨날 내가 얘기해. 위인이라고 부른다 하잖아, 얘들아. 나는 위인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게 요즘에 너무 인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성향이 없는데 나는 어렸을 때 약간 이런 성향이 있었어.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불안이 항상 있었어. 불안이 진짜 항상 있었어. 불안과 초조와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다고. 근데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 청소년 시기에 제일 많았어, 그게. 5번 지웠어. 됐지? 그럼 우리 몇 번하고 몇 번 지웠어? 1번하고 5번 지웠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요. 잠깐만. 우리 4번도 지울 수 아니다. 3번 지울 수 있어요. 3번 지울 수 있어요. 어디요? 첫 번째 문장 읽어보세요. 그럼 사람들은 누구나. 그치? 그럼 몇 번도 지웠어요? 3번도 지웠어요. 그럼 몇 번? 1번, 3번, 5번. 이거 지워졌습니다. 그럼 몇 번하고 몇 번 남았어? 2번하고 4번 남았어. 근데 얘들아, 나는 약간 조금 2번하고 4번 남은 거 보고 약간 의문을 가지기는 했다. 왠 줄 알아? 보통 우리가 무엇을 특징이라는 말하고요. 장단점이라는 말을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단점만 나오나 보다. 장점 안 나오나 보다. 그치? 근데 단점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특징이라 말할 수 있거든. 얘랑 얘는 비슷한 말이야. 비슷한 의미로 사용돼. 그래서 2번이 답이지 않을까라고 나는 이제 약간 뭐라 그래? 이건 꼼수, 뽀록 이런 느낌으로 이제 봤어요. 그럼 읽어볼게요. 어디까지 읽었냐면 여기 있다. 자, 완벽주의 자기 성향, 자기 제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평가의 기준에 자신보다 타인 두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해지기 쉽다. 이런 특성이 있대. 그래서 여러 사람들 앞에 나서야 할 때 불안을 겪기도 한다. 불안, 회피 행동으로 이어지고 다시 불안을 가중한다. 자, 그러면 뭐에 대한 얘기 나와 있어? 성향이 높은 사람의 특징.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있어? 다음 페이지, 16페이지지. 그렇다면 완벽주의적 자기 성향, 자신 얘기 성향으로 인해 발생한 불안을 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는 없구나. 얘를 단점이라 볼 수 있잖아, 얘들아. 근데 뭐는 없구나. 장점은 없구나. 그래서 답은 몇 번이구나? 2번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지. 맞아요. 자, 45번 갑니다. 자, 45번은요. 우리 아까 36번 있잖아, 얘들아. 36번. 36번 할 때 중간에 뭐 있었지만, 그림 있었지만 얘는 뭐 보는 거 아니라고요? 자료 보는 거 아니라 그랬지. 맞아요? 자료를 보는 거. 자료 확인은 몇 번이라 그랬어? 요 세트에서는 45번 세트라고 했잖아. 보통 44번 아니면 45번에 얘가 나올 건데요. 얘는 뭐예요? 자료와 선지의 일치 여부 확인.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보통 자료 해석 문제라고 얘기해. 자료 해석하기 문제라고 하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지문을 열심히 읽지는 우선 말자. 지문 열심히 읽지 말고 뭐만 하자. 자료하고 선지의 내용이 맞니? 요거부터 보자는 말이야. 자료하고 선지의 내용이 맞니?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게요. 자료를 먼저 읽을 필요, 보기를 먼저 읽을 필요는 당연히 없죠. 여기서는요. 맞아요? 밑에 나오는 말 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아직 처음부터 볼 필요는 없고요. 자, 1번 선지에 보면 뭐 있어요?
기억-1을 활용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1번 선지는 기억-1의 내용과 뭐 해야 돼요? 일치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럼 기억-1의 내용이 뭡니까? 보고서인데요. 기억-1의 내용이 뭐예요? 불안 대처 행동 빈도에 따른 불안 정도 변화. 불안을 대처하는 행동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 지금? 지문에 보니까 2가지가 있지. 하나는 뭐가 있고요? 회피가 있어.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사회적 지지 추구 행동이 있어. 근데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행동을 할수록 불안의 정도는 어떻게 돼요? 낮아집니다. 근데 내가 계속 뭐 할 때, 뭐 하면 그 행동을 피해버리면 나의 불안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높아집니다. 그래서 얘들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선생님이 생각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본인이 잘하지 않는 일, 본인이 잘할 수 없는 일들은 이런 사람들은 뭐 한다? 아예 하지 않아요. 혹시 우리 반에 그런 친구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약간 학생 때 저런 성향이 있었다고 했잖아. 근데 나는 뭐는 되게 못하냐면 얘들아 은미체는 되게 못해. 근데 선생님이 이제 약간 키가 크고 등치가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체육대회를 하면 그렇게 애들이 나를 추천해. 내가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요. 제 키가 나 166. 나 키가 좀 컸어, 얘들아. 나 165인 줄 알았는데 작년에 신체 그 뭐지? 건강검진을 했는데 166이더라. 그래갖고 뭐 아침에 자서 그런가? 키가 컸네? 근데 오래전에도 166이더라고. 키가 컸어요. 어쨌든 간에 키가 크고 등치가 있고 막 이렇잖아. 그러니까 무슨 그렇게 체육대회만 하면 막 추천을 하는 거야. 선생님이 나가 안 나가? 안 나가지. 절대 안 나가지. 왜요? 난 못하는 게 싫거든. 근데 어디든 나가면 나는 무조건 뭐 하래야? 못하래야. 못하래야. 그러니까 아예 시도를 하지 않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보다 더 못한 애도 나가거든? 나보다 더 못한, 예를 들면 얘들아 선생님은 그래도 이렇게 손 들고 농구 골대 밑에 있으면 내가 있는 게 다른 애들보다는 골 덜 넣을 수 있지. 황미서랑 나랑 있어봐. 내가 있는 게 낫잖아. 근데 황미서 나가는데 나는 안 나간다고. 윤채민도 나가는데 나는 안 나간다고. 왜? 나는 내가 못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근데 얘들아 그 행동이 무슨 행동이야? 회피 행동이라고. 근데 회피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일은 나한테 너무 불안한 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야. 불안이 점점 높아져.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하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없어. 발전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50년을 살고 나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순탄했어, 얘들아. 삶에 업다운이 없어. 근데 내가 왜 업다운이 이렇게 없지? 내가 되게 열심히 살아서 업다운이 없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나는 뭔 거야? 다운할 만한 일은 안 했던 거야. 그냥 잘할 수 있는 일, 할 만한 일 이런 것만 했던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선생님이 대학원에 갔다가 박사과정은 안 갔다고 했잖아. 내가 너네한테 그 얘기했냐? 왜냐면 대학원에 갔는데 나는 되게 대학원 생활을 잘하고 공부를 잘할 줄 알았거든. 근데 대학원에 갔는데 대학원 공부는 그게 아닌 거야. 대학원 공부는 어떤 공부라고 그랬어? 대학교까지는 주어진 걸 잘 내 지식으로 소화하면 되는 공부야. 있는 걸 내 걸로 만드는 게 대학교까지 공부야. 근데 대학원 공부는 뭐냐면 있는 게 내 거가 됐잖아? 그럼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내 공부인 거야. 근데 나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능력은 없는 아이인 거야. 그러니까 창의적인 걸 못하는 아이인 거지. 근데 난 그걸 모르고 내가 대학교 가면 내가 뭔가 되게 잘해서 논문도 되게 빨리 쓰고 뭔가 막 교수님들이 쫙 이래가지고 막 강의도 주시고 막 이럴 줄 알았단 말이야. 웬걸? 갔더니 정말 반짝반짝하는 애들이 있어. 막 그 대학원은 보통 강의 그 선생님들 뭐라 그럴까 학생들도 많지 않으니까 어떤 강의는 교수님 연구실에서도 막 하고 그래요. 그럼 교수님 앉아 있고 이렇게 4명이 뺑 둘러 앉아 있어. 그럼 앞에 막 교수님이 다과도 줘, 음료도 주고 막 얘기하게 한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할 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해. 근데 다른 친구는 다른 이론들을 막 지가 만들어 와. 너무 초라하고 내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박사과정은 안 갔어. 근데 안 가면서 내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아유 가도 의미도 없어. 무슨 국문과 어디 자리 하나 주고 강사로 10년 돌다가 그냥 마는 거지 뭐. 아유 밥이나 먹고 살겠어. 막 이런 식으로 나는 주변에다 말하고 생각했단 말이지.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 거야.
내가 못할 거가 뻔히 보이고 도전하지 않은 삶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대학원에 가서 얘들아 내가 20년 동안 논문을 통과를 못 시켰어. 그럼 나의 다운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다운은 없는 거지. 하지만 뭐도 없는 거야? 엄청 업도 없는 거야. 왜냐면 이걸 안 하니까. 그래서 내 삶이 평탄했던 이유가 참 잔잔하구나, 참 열심히 살았구나라고 내가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었구나. 도전이 없어서 실패랑 성공도 없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나중에는 들었어. 나이 들고. 그래서 이제 되게 꼰대 같은 말이기는 한데 얘들아 너네한테는 지금 되게 안정적인 게 좋잖아. 선생님 저 안정적으로 성대만 보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근데 진짜로 열심히 자기를 던져가지고 사실은 선생님은 연애도 나를 던진 적은 없거든. 그런 거 있잖아. 연애할 때 자기를 막 던지면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나 진짜 지금도 되게 충격적인 선생님 동기가 한 명 있는데 선생님 동기 지금 학원 선생 하는데 되게 열심히 해. 근데 그 동기가 말이야. 이거 되게 웃긴 얘기인데 TV에 인간극장 이런 데 나올 얘기야. 선생님 동기가 동네에 있는 주유소 알바를 좋아했어.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긴 게 이 친구는 집이 꽤 잘 살아 얘들아. 그래갖고 대학교 때 차가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주유를 하러 들어갔는데 요즘엔 다 셀프지만 옛날엔 다 사람이 넣어줬단 말이야. 근데 그 동네에 주유 알바가 되게 잘생겼대.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주유 알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 그래서 좀 그런가 보다 그랬어. 진짜 잘생겼나 보다. 연예인 지망생인가 보다.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랑 사귀기 시작하는 거야 얘들아. 근데 선생님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고 그 친구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어. 근데 그 알바 친구는 뭐 학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 졸업을 못한 친구야. 고등학교 졸업을 못하고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그게 직업인 친구였단 말이야. 그리고 공부를 할 생각도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는 친구야. 우리가 다 같이 뭐라 그랬겠어. 미친 거 아니냐고. 정신 차리라고.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집을 나왔어. 대학교 때. 왜요?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니까. 이 친구가 결혼하겠다 그러는 거야.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시니까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주유소 알바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선생님이 연락이 안 돼서 어떻게 지금 그 친구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30대까지는 연락이 됐었거든요. 잘 살고 있어요, 둘이. 그 친구 결혼했어요. 그분은 주유소에서 계속 일하고 선생님 친구는 그때 이제 학교를 자퇴를 했어. 그래서 학교 졸업을 못했단 말이야. 근데 니네가 아는지 모르겠지만 학원 선생님들은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요즘에는 학원 선생 등록이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3년인가 다녔거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학원 강사로 등록하고 일을 해가지고 둘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30대까지는 있었어. 근데 내가 그 친구를 보면서 진짜 용감하다. 어떻게 자기를 던져서 연애를 하는 거잖아 얘들아. 나는 평생 그래 본 적이 없어. 아주 잔잔한 연애를 했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랑 비슷한 아이를 만나서 나랑 비슷한 이랬단 말이지. 그래서 참 진짜 대단하구나. 자기를 던져서 뭘 한다는 게 굉장히 그지? 그런 일이었음에도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여기는 아마 성향이 다 나랑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올해 그래요? 한번 해봐요. 올해 나를 좀 던져봐 얘들아. 공부해. 공부에 나를 좀 던지라고. 공부해. 아니면 올해 뭐에 던질 거야, 재현아? 연애에 던질 거야? 올해 고3인데? 연애에 던질 수도 있겠다. 전에 한번 내가 그런 뉘앙스를 좀 받았는데. 올리브영. 그 생일 선물? 있어? 진척이 있어? 노코멘트야? 진행 중이야? 너만 진행 중이야? 같이 진행 중이야? 진행 중에 아니라 친하게 지내고 있다. 걔는 친구. 그만 어장에서 나와 이 새끼야. 답답한 새끼야. 야야야 우리 두 친구한테 물어보자 재훈아. 아니 생일날 있잖아. 생일날 너네 생일날 어떤 남자친구가 그냥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인사하고 그냥 친한 뭐 사귀는 거 아니고 친한 아이야. 근데 그 친구가 너네한테 올리브영 그 뭐라 그러냐 그런 걸 그거 뭐라 그래? 기프티 카드 그걸 줬어. 그러면 그냥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 이 새끼는 내 어장에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1번이야 2번이야 채민아? 약간 2번이지. 그럼 너는 걔한테 줬어? 얘는 넌 못 받았잖아. 아니 저는 제 생일 때는 아예 모르는 사이였어요. 그때 친해진. 그럼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생일이 지났거나 하면 이게 약간 친구인데 그런 상황이 됐으면 그냥 먹고 떨어지진 않지 않아. 그치? 다음 년도에 주겠지. 그때까지 어장에 있어라 이 새끼야.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은 너무 약간 등가 교환을 중요시하는.
아니야. 꼭 등가 교환이 문제가 아니고 이 상황은 등가 교환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아이의 심리를 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민서 어때? 어떤 남자애가 너한테 올리브영 얼마짜리라고? 10,000원짜리랬나 재윤아? 얼마짜리 그랬지? 네, 만 원이야? 아니야 더 되지 이 새끼야. 제 얼굴 보니까 더 내. 만 10,000원 맞아? 아 10,000원짜리 줬어. 민서야 생일 축하해 이러면서 딱 줬어. 무슨 생각 들어? 나를 좀 그렇게 생각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아? 그치? 아, 보통 안 주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아? 근데 만약에 네가 그런 마음이 없어 재윤이한테 전혀 나는 재윤이한테 관심이 없어 그럼 예전처럼 이렇게 친하게 막 말하게 돼? 아니면 약간 조심하게 돼? 그렇지 원래 여자는 이래 스키야 근데 걔는 변화가 없지 걔는 변화가 없지 너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아 선생님 말 잘 들으라고 아니 내가 우리 아들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야 자랑하는 건 아닌데 그 친구랑 영화 보러 갔어요. 그래서 잘 들어봐 너랑만 영화 봐? 그건 아니야? 아니 저랑 보겠죠. 어떻게 다 돌려가면서 봐요. 아니야 잘 생각해. 아 왜냐면 있잖아 우리 아들들이 자기만 가는 경우가 많아 얘들아. 선생님 너무 약간 지금 너무 부정적이야? 아 그래? 잘 도전해봐 그럼. 오히려 제가 응. 돌려서 이제 저는 아 그래? 너를 던졌어 거기다? 아니 저를 위해 던지는 애들이 다 있어요. 아 너를 위해 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거짓말쟁이. 아니면 또안 믿으시고. 어쨌든 아, 믿을 수가 없잖아 그거는. 어쨌든 얘들아 올해 뭐에 좀 던져보라고? 공부에 좀 던져보라. 공부에 인생을 좀 던져보시라고요. 1년 동안 미친 듯이. 어이 봅니다 이제. 자 기억-1을 봤어. 기억-1 보고 나서 어디로 가는 거야? 1번 선지로 가는 거야. 성환아 1번 읽어봐. 기억-1을 활용하여 사회적 지지 추구 행동을 많이 할수록 불안이 마련이라는 것을 거슬까지 나왔지. 맞아 거슬까지 나왔지. 거기다 짝대기. 근데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사문단을 보강한다 이렇게 나왔지. 맞아? 그럼 잘 생각해봐. 원래 1번 선지의 판단해야 되는 요소는 두 가지야. 판단해야 되는 요소는 두 가지야. 하나는 뭐냐 하면 기억-1을 활용하여 불안이 낮아지는 것, 이 내용이 맞냐. 기억-1의 내용이 이 선지와 일치하냐. 이거 하나 판단해야 되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사문단 내용하고 관련이 있냐. 맞아요? 사실은 원래 정확하게 풀려면 이 두 가지가 판단이 돼야 되잖아 얘들아. 그런데 선생님이 제시하는 건 뭐냐면 뒤에 있는 이 뒷부분의 판단을 유보해라.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기출은 얘들아 뒷부분의 내용은 무조건 다 뭐 한 거였어? 맞는 거였어. 지금까지 기출은 그래. 그러니까 뒷부분의 판단을 유보하고 여기가 맞는지 틀리는지만 확인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사문단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필요 우리는 아직 없다. 그러면 기억-1의 내용이 지금 이 말의 내용하고 맞냐? 이것만 확인해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그럼 1번은 제껴 우선. 1번은 제껴요. 자, 2번. 니은을 활용하여. 자, 니은의 내용이 뭔데요? 니은의 학생 인터뷰. 재윤의 학생 인터뷰 좀 읽어볼까? 하나하나의 실수도 없는 멋진 발표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보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막상 발표하는 날이 되자 실수할까봐 너무 걱정이 되어서 발표를 못하겠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회피했네, 회피. 그지? 그랬더니 이후에 발표에 대한 불안이 더 커졌어요. 발표에 대한 불안이 회피를 했더니 점점 커졌대. 그럼 2번 선지 가봐. 학생이 발표에서 완벽하게 보이려는 것을 완벽주의 자기정의 구체적인 사례로 1문단에 추가한다. 얘들아, 1문단에 추가하는지는 판단할 필요 없다. 대신에 그 앞의 내용이 맞는지만 생각해라. 완벽주의적 자기 성향의 구체적인 사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그럼 2번 선지 짝대기. 몇 문단에 추가한다, 보완한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선생님 좀 전에 말했는데 재윤아 집중해줘. 그게 분류가 뒤에 관련 있는 따 이 말 있잖아. 요거는 우선 판단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기출에서는 얘는 틀린 말을 한 경우가 없다고. 그럼 이제 그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앞부분이 다 맞아. 그럼 뭐 하면 돼? 그 다음에. 왜냐면 지금까지 기출이 모두 다 그랬으니까 너네 때 바뀔지 안 바뀔지 그건 모르지 나는. 근데 만약에 바뀔 거면 모고에 바뀔 거야. 모고에서 바뀔 거야. 내가 캐치해낼게. 알겠지? 근데 그게 아니면 앞부분만 하면 된다고 우선은. 그럼 2번 선지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어디 가요? 기억-1하고 우리 니은 읽었으니까 어디 가면 돼요? 4번 가시면 되겠죠? 4번으로 가볼까요? 기억-1과 니은을 활용하여 회피적 행동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불안이 회피적 행동으로 인해 가중될 거야. 뒷받침하는 근거와 이를 구체화하는 사례로 제시했어요. 기억의 표가 그걸 보여주고요. 니은의 학생 인터뷰가 회피했을 때 불안이 더 가중됐어요 라는 인터뷰 내용이 있으니까 4번은 내용 일치합니까? 안 일치합니까? 일치합니다. 4번 맞는 선지. 그 다음 이제 3번 가볼게요. 디귿. 디귿을 활용하여. 디귿이 뭔데요? 전문가 인터뷰예요. 성환아 전문가 인터뷰 좀 읽어줄래? 정서 조절은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자신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정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서 조절을 위해서는 먼저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서 조절을 이루어져야 인지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정서 조절에 도움이 되는 한 방법입니다. 걸으면 근육이 이완되어 긴장이 완화되는데 이러한 신체적 변화가 정서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그지. 정서 조절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걷기 해야 돼. 이 내용이 전문가 인터뷰예요. 그러면 3번 가보세요. 디귿을 활용하여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두 번째 줄에 뭐 있었어?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거 있었지. 맞아? 명확하는 것을 전제로. 그 다음 정서 조절이 인지적 유연성의 바탕이 된다는 것을 인지적 유연성 발휘를 위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문단에 추가한다. 3번 내용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 맞는 말이지.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이 답이 되겠네. 5번은 가볼까? 기억-2와 디귿. 디귿은 봤는데 기억-2는 못 봤어. 기억-2 가봐. 걷기 효과 검증을 위한 실험. 걷기 안 하면 실험 불안이 계속되는데 걷기 하면 어떻게 돼요? 불안이 줄어들어요. 막대 그래프 나와 있어요. 정서 조절의 실패에서 비롯된 불안을 해소하는데 걷기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걷기가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오문단을 보강합니다. 오문단 언뜻 읽으면 맞는 것 같은데. 맞지? 범주 확인. 불안 중에 어떤 불안? 정서 조절의 실패에서 비롯된 불안. 질문. 이 글에서 불안은 뭐 때문에 야기되는 불안이었어? 그래. 완벽주의 성향. 나 완벽주의 뭐라 그래? 완벽주의 자기제시 성향. 이게 있어서 실패할까 봐 두려워져서 불안이 야기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였잖아. 근데 여기선 지금 뭐 했어? 불안은 불안인데 어떤 불안? 정서 조절의 실패에서 비롯된 불안. 맞아? 아니지.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5번이 되는 거지. 생각해봐. 문단 내용 확인할 필요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기출이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뭐만 확인하면 된다. 문단과 지문의 일치 여부 확인하면 된다. 그럼 얘들아, 이 세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문 자체를 완벽하게 꼼꼼하게 읽었어? 안 읽었어? 안 읽었어요. 안 읽어도 뭐 할 수 있구나? 문제를 풀어낼 수 있구나. 맞아? 연습을 하셔야 이게 오류가 없이 풀려요. 그리고 연습을 하셔야 뭐가 되냐면 판단이 생깁니다. 이건 지문 읽어야겠네. 이건 지문 안 읽어도 되네 라고 하는 판단이 생겨요. 그래서 꼭 뭐 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근데 너네 잘 생각해봐. 손흥민이 말이야 축구 연습을 하는데 연습은 아무렇게나 하고 실전에서 잘하기를 바라는 건 가능이야 불가능이야? 불가능이야. 그치? 그러니까 연습할 때 뭐 해야 돼? 대충 하작은 쉬우니까 대충 보다 보면 이게 실전에 도움이 되는 연습이
아닌 거잖아. 그래서 연습할 때 무조건 오늘 우리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어. 우리 문제 몇 개 풀었냐면 오늘 6개 풀었거든요. 이 6개에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들이 있어. 요걸 잘 머리에 넣어두시고 그 포인트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제시한 방법 말고 아이들 입장에서 니네가 생각할 때 조금 더 편한 순서들이 생겨. 예를 들면 35번 같은 경우에 선생님 저는 그냥 눈에 잘 보이는 거 먼저 지워낼래요. 그래야 전 마음이 편해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 그럼 그거 먼저 지우는 것으로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자 원하는 순서가 나중에 좀 생길 거고요. 그거를 연습을 잘 하시면 화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시간을 단축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독서를 끝까지 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20분까지 들여버리면 독서 무조건 한 지문은 못 푼다가 돼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저 독서 한 지문 날리고 나머지 다 맞춰가지고요. 이렇게 1등급 받을 수 있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1등급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수능에서는. 수능은 그렇지 않아 얘들아. 그러니까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6개 문제 풀었잖아 얘들아. 화법 한 지문, 작문 한 지문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몇 개 남았냐면 요 프린트에서 5개가 남았어요. 몇 개 해오실래요? 3개요. 3개 해오실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3개 해오세요. 3개를 뭐만 하는 거야? 35에서 37, 35, 36, 37. 그 다음에 뒤에 43, 44, 45 이렇게 6개만 하는 거야. 그럼 6개 해서 3개니까 18문제. 18문제 해오시면 되고 순서 잘 생각해서 풀이 방법 잘 생각해서 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